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보다도 더 하락해서 비트코인은 21,000불, 이더리움은 1,100불, 그리고 XRP는 30센트 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벗어나서 생각해봐도 지금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는 한 달 전 찍었던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미국 10년 채권도 2011년부터 보지 못했던 3.3%를 돌파했으며, 무엇보다 지금 제롬 파월이 이전에 언급한 것과는 달리 올해 하반기에 0.75%의 빅점프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면서 이제 숨을 곳이 많이 없어지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금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1994년 이후로 보지 못했던 빅점프 75베이스포인트 인상을 두고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인상했다가는 인상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 빠르고 확실하게 맞자는 의견인데요. 이는 역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실체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하다못해 이제 가장 좋은 투자처는 참치캔과 콩 통조림이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먹을 수가 없다. 음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앞으로 세계는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니 그에 대한 솔루션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오늘 차트를 보면 볼수록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위클리 RSI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수치인 10에 도달을 이미 해버린 모습입니다. 이제 RSI만큼은 2018년 베어마켓 끝자락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RSI보다 더 우려되는 지표는 바로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뜰린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 평균선은 거의 무너진 적 없이 매번 지지를 해줬던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만 본다면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찍었어야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표들이 만약에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큰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게다가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더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금 셀시어스라는 넥소와 같은 CeFi 플랫폼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사용자 출금 제한을 어제 공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사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서에 적혀있던 조항에 따라 출금, 거래 그리고 송금을 막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셀시어스는 넥소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빌려주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자를 버는 플랫폼인데요. 이렇게까지 나서서 출금을 막는 걸 보면 뱅크런의 위험이 생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 달 전 넥소가 갑자기 XRP 6개월 연 9%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한 것도 바로 이런 하락장에 의한 유동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뉴스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셀시어스와 넥소는 CeFi라고 해서 중앙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엄밀히 말해 암호화폐 자산 자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CeFi 개념을 원래 몰랐던 분들에게는 이 뉴스가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또 따라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넥소는 안전한 플랫폼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넥소는 우리는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중이다. 절대로 자산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셀시어스의 어음들을 우리가 사서 셀시어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서기까지 했으니 일단은 안전해 보입니다. 넥소의 이런 제안에 답해 셀시어스는 아무래도 보다 싼 가격에 어음을 넘겨야 할 테니 일단은 거절한 상태라고는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 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테더의 USDT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금 전 99.7센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도 온전히 일불로 회복하지 못한 99.8센트에서 유지 중입니다. 이 정도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한 달이 넘게 정확히 1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0.1%라는 작은 차이일지라도 예를 들어 100만 불 이상의 큰 자산을 순전히 USDT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팔아버려야겠다고 느끼게 될 만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시경제를 보나 암호화폐 시장을 보나 이런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제 개인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일단 이 시장에 고작 몇천 불, 몇만 불 벌겠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전 앞으로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넘는 건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까지 모든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겠지만 리플 XRP는 그중 하나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미래에도 XRP는 탑 10 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은 어차피 시장에 대한 인식 때문에 다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가격이 좀 말도 안 되는 곳까지 오긴 했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피보나치에 따르면 더 깊은 조정을 보여줄수록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더 큰 상승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건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이렇게 하락장은 길고 늘어지지만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은 이보다 훨씬 갑작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건강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일상을 지켜내는 생활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XRP가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계속 방송을 할 거고요. 언젠가는 리플로 해탈한 남자가 아닌 리플로 성공한 남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